안녕하세요. 통통 튀는 차통의 김지영입니다. 저는 지금 벤츠 S클래스 또 시승 행사장에 와 있습니다. 네, S클래스는 또 고급 세단의 대명사이자 벤츠를 상징하는 모델이기도 합니다. 4월 말 7세대 신형 벤츠 S클래스가 출시됐는데요. 또 이번 시승을 통해서 또 고급 세단의 품격을 또 느껴보도록 하겠습니다. 차량을 보면 크롬으로 둘러싸인 전면 라디에이터 모습이 보입니다. 대형 그릴은 S클래스의 위상을 상징적으로 표현합니다. 이번 S클래스에는 디지털 라이트가 최초로 적용됐습니다. 헤드램프당 130만 이상의 픽셀로 이뤄진 프로젝션 모듈과 84개의 고성능 멀티빔 LED 모듈이 적용됐습니다. 플러시 도어 핸들도 새롭게 장착됐습니다. 운전자가 다가가거나 핸들을 만질 때 돌출되고 차량이 출발하거나 차문이 잠기면 자동으로 원위치됩니다. 시퀀셜 라이트가 적용된 리어램프는 후면부의 역동적인 인상을 강조합니다. 리어램프 위쪽에 적용된 크롬 스트립은 후면 모습을 더욱 강조합니다. 내부에서 가장 시선을 사로잡는 것은 12.8인치 OLED 센트럴 디스플레이입니다. 굉장히 큰 화면이 눈에 띄고 아래쪽 라인과 매끄럽게 이어집니다. 운전석의 12.3인치 계기판은 주행 중 주요 정보를 표시합니다. 또한 내장된 카메라는 운전자의 눈꺼풀 움직임을 모니터링해 위험이 감지되면 경고 신호를 보냅니다. 이 클래스나 C클래스에 비해 고급스러움이 느껴지고 디스플레이 윗부분 4개의 송풍구 모습도 보입니다. 앰비언트 라이트가 점등된 모습도 멋집니다. MBUX 내비게이션에는 증강현실이 탑재돼서 직관적으로 길을 찾을 수 있도록 합니다. 앞좌석도 좋지만 뒷좌석은 명성에 걸맞게 고급스러운 착자감과 안락함을 선사합니다. 특히 S580 모델 뒷좌석에는 쇼퍼 패키지가 기본 적용됐는데 이 점들은 시승을 하면서 확인을 하겠습니다. S500 모델 이상에 기본 적용된 MBUX 하이엔드 뒷좌석 엔터테인먼트 시스템에는 11.6인치 풀 HD 터치스크린과 7인치 태블릿이 탑재됐습니다. 네, 지금부터 본격적인 또 주행을 시작하겠습니다. 지금 제가 타고 있는 모델은요, S400D 포매틱 모델입니다. 디젤 모델이고요. 시승 코스는 경기도 용인 벤츠 트레이닝 센터에서 충남 아산 부근을 이제 왕복하는 약 150km 코스입니다. 그래서 갈 때는요, 제가 직접 400D 모델을 몰고 주행을 하고, 올 때는 이제 S580 모델을 이제 뒷좌석에서 타면서 또 이제 뒷좌석 공간을 또 만끽하는 그러한 또 시간으로 진행이 또 되겠습니다. 이 차량에는요, 이제 증강현실 내비게이션이 탑재됐는데요, 이런 식으로 굉장히 또 선명하게 또 이제 AR 내비 그리고 또 효과가 또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또 굉장히 또 가기 또 편하게 또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식으로 이제 아예 화살표가 나와서요, 또 경로를 또 안내해 주는데요. 지난 시간 했던 이제 그 테슬라 모델 Y에 비해서는 확실히 좀 더 편하고 좀 쉽게 이런 효과가 나오는 것을 또 볼 수가 있겠습니다. 시승하기 전에요, 좀 비가 갑자기 좀 많이 내려가지고 좀 폭우가 쏟아졌는데 지금은 조금 이제 비가 좀 그쳐가지고 다행입니다. 지금 제 바로 앞에 지금 또 S400D 또 시승 차량 보이는데요. 이게 또 뒷모습을 보면 아시겠지만은 약간 그 리어 램프가 좀 이렇게 삼각형이라고 해야 되나, 조금 독특한 이제 모양이고요. 보통 S 클래스 하면 되게 중후한 이제 그런 이제 느낌을 많이 이제 갖잖아요. 근데 약간 좀 세련된, 아니면 약간 공격적인 그런 좀 느낌을 좀 받았습니다. 그리고 약간 그 양쪽에 또 듀얼 머플러 모습도 보이고요. S400D 최대 마력은 330마력이고요. 최고 출력은 75.1kgm입니다. 그리고 S580 같은 경우는 최고 출력이 503마력, 굉장히 높고요. 대신 이제 최대 토크는 동일합니다. 78.1. 그리고 이 차량의 이제 그 가격은요, 1억 6,060만원 정도, 굉장히 또 고가의 또 모델입니다. 딱 주행을 하는데요, 이 정면 약간 밑쪽에 또 벤츠를 상징하는 삼각별 모습이 보이고요. 그리고 이제 내부를 보면 아무래도 이 12.8인치 또 센터 디스플레이, 이게 가장 또 눈에 띕니다. 그래서
내비게이션 모습도 굉장히 크게 보이고요. 보통 이제 예전에 벤츠 이제 내비게이션은 굉장히 좀 보기가 불편해가지고 저도 다른 이제 벤츠 라인업 시승할 때는 아예 뭐 T맵을 켜거나 뭐 그랬는데요. 지금은 굉장히 좀 편하게 그리고 선명한 그런 화질로 볼 수가 또 있습니다. 예, 그리고 이쪽 계기판을 보시면요. 그러니까 예전에 요즘에는 이제 계기판하고 디스플레이하고 일렬로 이어진 뭐 아이오닉 5도 그랬고요. 좀 전반적인 신차 어떤 좀 트렌드였는데 약간 이게 나눠져 있는 게 좀 특징이고요. 그리고 이제 3D 입체 효과가 굉장히 좀 강하게 들어온 게 더 특징입니다. 실제로 예, 다양한 각도에서 봐도 3D 효과가 좀 있고, 그 저번 주에 테슬라 모델 Y 때 얘기했지만 이런 모델링, 이런 차선하고 모델링 같은 것도 나오는 것도 굉장히 예, 좀 특징입니다. 다만 이제 HUD 같은 경우는 이게 이제 뭐 속도하고 제한 속도 뭐 RPM은 나오는데 이게 아마 방향 같은 거는 이 계기판이나 아니면 이 디스플레이를 좀 봐야 되고요. HUD에선 지금은 제가 아주 설정을 잘 못했는지 모르겠는데 그냥 RPM하고 그 정도만 좀 나오고 있습니다. 벤츠 S클래스 그러면 모르시는 분들은 없을 것 같고요. 뭐 벤츠, 뭐 BMW 뭐 이런 이제 수입차 브랜드는 뭐 차를 잘 모르시는 분들도 뭐 웬만하면 다 아실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지금 이제 주행을 하고 있는데요. 굉장히 좀 부드럽게 또 나아가는 게 볼 수 있습니다. 정말 그 S클래스 그런 뭐 고급 세단의 대명사라든가 아니면 뭐 벤츠를 대표하는 플래그십 기함인데요. 정말로 부드럽게 나가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래서 이제 S클래스를 이제 사장님들이 많이 타시는구나, 고급 세단을 평가받는구나, 뭐 이런 생각도 좀 들었고요. 지금까지 뭐 벤츠 뭐 C클래스나 뭐 E클래스 아니면 뭐 CLS 400D라든가요, 이런 카브리올레 이런 차량들을 타봤는데 확실히 이제 그런 차들보다 S클래스가 훨씬 안정적이고, 원래 제가 벤츠를 탈 때마다 정말 안정적이고 승차감 좋다고 했는데 그런 차들에 비해서도 훨씬 좋습니다. 그래가지고 정말 만족스러운, 저는 약간 편안하고 그런 부드러운 주행감을 이제 선호한다고 몇 번 말씀드렸는데요. 정말 이제 그런 정수라고 어떤 정수라고 할까요? 네, 그런 걸 또 느낄 수 있어서 굉장히 또 만족스러운 또 주행을 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또 정숙함을 또 느낄 수 있고, 서스펜션이 굉장히 좋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별다른 충격도 느끼기가 좀 어렵고 정말 이제 좋은 이제 승차감, 계속 제가 반복하지만 그걸로 느끼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부를 보면 확실히 멋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이제 기존의 뭐 E클래스나 C클래스에 비해서 훨씬 이제 인테리어가 또 고급 소재도 많이 쓰이고 정말 예, 럭셔리하다 또 이런 느낌을 또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디스플레이가 이렇게 일렬로 이어진 이 센터 콘솔까지요. 이것도 참 굉장히 좀 인상적이고, 이쪽 송풍구 쪽 4개가 연달아 있고 또 이런 또 우드 느낌의 쭉 이어진 이런 또 디자인들도 굉장히 좀 시원시원하고 또 좋습니다. 그리고 실제로도 이제 물론 S클래스보다 더 비싸고 더 럭셔리한 모델들도 많은데 수입차 시장에서 또 저희 많은 분들의 인식은 이제 고급 세단하면 이제 S클래스로 많이 이제 굳어져 있는 것 같고요. 확실히 상징적인 모델이 아닌가 또 그런 생각도 좀 해봤습니다. 예전에도 벤츠 차량을 이제 탔을 때 굉장히 코너링이 좋고 그런 주행 감성이 좋았는데, 사실 S클래스는 뭐 예전 영화 그 기생충에도 나왔듯이 코너링이 정말 이제 좋고요. 어떤 분들은 이제 그런 이제 코너링 좋은 걸 두고 이제 약간 쫀쫀하다라는 얘기를 쓰는데 굉장히 좀 뭐랄까요, 제가 약간 조용하는 만큼 딱 움직인다는 뭐 그런 느낌이 좀 강하게 듭니다. 그러니까 제가 다른 이제 탔던 차량들에 비해서는 확실히 뭐 조향감이나 뭐 컨트롤 이런 거 굉장히 좀 원활하고요. 그리고 이제 뭐 가속 페달이나 브레이크도 굉장히 부드럽고 원활하게 또 밟히는 것도 특징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보통 이제 S클래스 정도 되는 그런 고급 세단은 사장님들이 많이 이제 타고요. 다음에 앞좌석보다는 이제 뒷좌석, 그리고 약간 쇼퍼 드리븐 느낌이 강한데 지금 주행했을 때는 너무 이제 주행감이 좋기 때문에 좀 뭔가 오래 운전하고 싶다 뭐 이런 생각도 좀 들고요. 톨게이트 부분에 왔는데요. 이 계기판 보시면
부평택 톨게이트라고 이렇게 또 표시도 있고요. 그러니까 이쪽 부분에 계속 이제 주행 정보가 뜨더라고요. 이런 것도 좀 특징이고, 이쪽 보시면 역시나 이제 AR 내비게이션 이 효과 좀 볼 수가 있습니다. 좀 큰 화면에 이렇게 나오니까 좀 보기도 편하고, 좀 그렇습니다. 이번 S클래스는 이제 7세대 신형 모델인데요. 작년 9월에 이제 디지털로 월드 프리미어를 했었고요. 또 4월 말에 이제 한국에서도 이제 또 코리안 프리미어 해가지고 또 출시 행사를 또 했었습니다. 그때도 이제 또 많은 기자분들이 오셔가지고 저도 뭐 갔었지만은 이제 신형 S클래스 모습을 또 봤고요. 또 한 번 또 보니까 또 디자인도 조금 적응되고 그런 것 같습니다. 벤츠가 이제 올해 들어서는 저번에 뭐 마이바흐 GLS라든가 또 최근에 또 마이바흐 S클래스 이런 식으로 굉장히 좀 럭셔리 모델을 좀 많이 이제 좀 출시를 하더라고요. 작년 같은 경우는 뭐 E클래스라든가 E클래스 부분 변경 모델, 그리고 A클래스 세단, 약간 이제 좀 볼륨 모델 위주로 많이 나왔는데, 올해는 이게 좀 이게 의도한 건지는 모르겠지만 좀 럭셔리한 그런 또 고급 모델 위주로 좀 많이 좀 출시가 되는 것도 하나의 또 특징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벤츠가 올해도 뭐 1위잖아요. BMW보다 약간 이제 앞서 있는데, 올해 이제 더 하반기쯤 C클래스가 또 출시가 되면 좀 더 이제 판매량이 더 높아지지 않을까. 그래서 벤츠가 이제 2019년, 2020년 7만 대가 좀 넘는 그런 이제 판매 이제 실적을 냈는데, 지금의 어떤 이제 판매 추세 아마 4월까지 27,000대 정도니까요. 현재 추세로 가면 8만 대도 넘을 수 있는 그런 또 상황이기도 합니다. 보통 이제 시승을 할 때요, 이제 그 전에 어떤 차량을 이제 탔느냐도 좀 중요한 것 같은데요. 저희도 차통도 이제 매주 하다 보니까 이제 또 매주 시승을 하는데, 또 이제 지난주에 시승했던 차는 이제 테슬라 모델 Y다 보니까 아무래도 그런 이제 승차감이나 뭐 주행 감성 등에서 이제 아무래도 S클래스가 좀 더 부각이 되는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그 시승하기 전에 잠깐 이제 설명을 드렸던 이제 리어 엑셀 스티어링 그 기능도 있다고 해가지고, 이게 이제 시속 60 이하에서는 이게 이제 뒤에 이제 뒷바퀴가 10도 정도 틀어지고요, 최대. 그리고 60 이상에서는 이제 3도 정도 틀어집니다. 그러니까 그 저속에서는 앞바퀴하고 반대 방향으로 10도 정도 틀어지니까 아무래도 뭐 주차를 할 때나 아니면 좁은 길 빠져나갈 때, 유턴할 때 굉장히 좀 유용하고요. 그런 것도 어떻게 보면 좀 더 이런 그 스티어링 그 조향감을 좀 좋게 하는 그런 요인이 아닌가 생각도 좀 해봤습니다. 송풍구를 보면요, 이쪽은 약간 이제 수평적인 그 4개고요. 양쪽 보면은 이제 세로로 돼 있잖아요. 근데 이 크롬도 굉장히 좀 고급스러워 보이고, 이거 만져봤을 때요. 그리고 이제 이 스티어링 휠을 봤을 때 이 동그랗고 이렇게 좀 이 클래스 때도 이 부분을 느꼈지만 여기가 이게 붕 떠 있더라고요, 이 공간이. 뭐 그런 좀 특징 같아요. 약간 이거 포르쉐 느낌도 좀 있어요. 동그래가지고 뭔가 막혀 있는 게 아니라 이렇게 뚫려 있고, 이쪽도 금속의 그런 느낌, 이런 좀 약간 금속성, 약간 그런 것도 굉장히 좀 고급스러움을 좀 가미하는 그런 요소라고도 생각이 됩니다. 반자율 주행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 버튼을 누르고요, 셋 버튼을 누르면 이제, 근데 이게 한번 누를 때마다 거의 시속 10 올라가는데요. 일단 지금 제한속도 90이니까 90에 맞춰서 또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쪽 버튼을 누르면요, 이제 그 차간 거리가 설정이 되고요, 최대 4단계에서 하나씩 또 이게 감소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핸들이 자동으로 이게 좀 조절되는 걸 볼 수 있겠습니다. 지금 이 코너 길인데 이 코너에서도 이렇게 트는 걸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앞차하고 간격이 좁혀지면 이쪽에 빨간불이 뜹니다. 경고등이요. 지금 이제 꺼졌는데요, 조금 이제 이렇게 접근을 하면 또 이게 빨간 경고등이 켜져서 또 위험을 또 알리는 그런 역할을 합니다. 주행 모드는 이쪽 버튼을 통해서 바꿀 수 있고요. 이런 식으로
지금 아까 컴포트였는데요. 스포츠 플러스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보통은 이제 스포츠 모드 바꾸면은 시트가 조여지는 그런 경우가 많은데 이 차는 뭐 조여지거나 하는 느낌은 아직 못 받았고요. S클래스 정도 되면요, 이제 뭐 오너 드리븐보다 뭐 쇼퍼 드리븐 느낌이 좀 더 강한 것 같은데, 저는 주행해 보니까 이 정도면 제가 운전하고 싶거든요. 차라리 뭐 뒷차량 타는 것보다 제가 주행하면서 만족감 느끼는 게 더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좀 들고, 뭐 경쟁 모델에 비해서 제가 만약에 한 뭐 자금이 2억 정도 있다 그러면은 뭐 BMW 7 시리즈나 아까 말한 뭐 렉서스 뭐 LS라든가 아니면 포르쉐 뭐 파나메라 아니면 그 외에 비슷한 것보다 제가 S클래스 살 것 같습니다. 주차 버튼 눌렀는데요, 이런 식으로 이제 화면이 뜨고요. 주차를 하겠습니다. 뭔가 3D 느낌으로 나온 것도 좀 볼 수가 있고요. 일단 기착지에 도착해 가지고요, 잠깐 휴식을 취하고 이제 또 S580 또 뒷좌석 한번 또 체험해 보겠습니다. 기착지에서 휴식을 또 마쳤고요. 아까 제가 또 말씀드렸다시피 또 S580 또 이제 뒷좌석에 더 시승을 또 하겠습니다. 참 제가 차통을 하면서 이렇게 또 뒷좌석에서 촬영한 게 아마 작년에 이제 그 갓그랜저 그때 이후로 처음인데요. 또 굉장히 또 이런 또 색다른 경험을 또 하게 되었습니다. 출발했는데 굉장히 또 좀 부드럽게, 아까 저희가 이제 시승했던 모델이 이제 400D 이제 포매틱이었는데, 근데 디젤 모델이고 지금은 이제 580 포매틱, 그러니까 가솔린 모델이기 때문에 좀 더 조용하고 또 부드러운 또 주행감을 또 느낄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쪽 이제 가운데 센터 디스플레이 보시면 이제 이렇게 지도가 나와 있고요. 또 아까 저희가 이제 주행했던 그 반대 이제 코스로 또 가겠습니다. 저희가 아까 탔던 이제 400D 모델에는 이제 없는데요, 이 580 모델에는 이렇게 뒷좌석에 또 엔터테인먼트 시스템이 또 장착이 되어 있고요. 또 이런 식으로 뭐 지도가 나와 있는 것도 있고, 이렇게 주행 경로가 나올 수도 있고, 이쪽을 눌러서 앞에 이제 디스플레이에서 봤던 이제 그 메뉴대로 설정을 할 수 있습니다. 내비게이션 누르면 이렇게 되고요. 설정 아니면 뭐 블라인드 뭐 이런 식으로 열기 하면은 이런 식으로 열리고요. 닫기를 누르면 또 이게 닫히는 거를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 차량에는요 또 7인치 태블릿이 장착이 되어 있는데요, 지금 이 차량에는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지 않은지 연결해도 지금 설정은 안 되어 있는데요, 이런 식으로 디스플레이가 또 장착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이 앞쪽 보시면 이렇게 공조 또 이런 또 설정 스위치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이런 식으로 누르면 온도 설정이나 뭐 풍향 이런 게 또 조절할 수가 있겠습니다. 또 이런 고급 세단을 타면요 또 뒷좌석이 굉장히 또 중요한데요, 편의시설이라든가 여기 보시면 이제 통풍 이렇게 또 누를 수 있고요, 열선 이렇게 누를 수 있고, 또 리클라이닝 기능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걸 누르면 앞좌석이 이렇게 기울어지면서 좀 앞으로 이제
밀려나는 그런 걸 볼 수 있고요. 이 스위치를 누르게 되면 다시 이제 원상복구가 됩니다. 그리고 이쪽을 보시면 또 부메스터 사운드 시스템 여기도 장착이 되어 있어서요. 또 음악이라던가 또 그런 감성 어떤 또 품질을 또 높인 점을 또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저희가 아까 탔던 이제 그 400D 모델은요, 그러니까 제로백이 5.4초인데 이 580 모델은 4.4초입니다. 그래서 훨씬 더 좋은 성능을 갖고 있고요. 아까 말했듯이 최고 출력이 503마력. 그러니까 보통 세단에서 이제 500마력 넘는 숫자를 보기가 힘든데 무려 503마력입니다. 그리고 이 차의 가격이 무려 2억 1860만원이니까요 2억이 넘는 정말 또 고가의 모델입니다. 제가 사통을 하면서 2억이 넘는 모델은 거의 못 타봤는데 그런 점에서 굉장히 또 의미가 있는 그런 또 시승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계속 주행하면서 승차감이 좋다, 뭐 안정적이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요, 확실히 400 모델보다 580 모델이 훨씬 더 승차감도 좋고 더 안정적인 것 같습니다. 지금 굉장히 좀 고속으로 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고속인지도 모를 정도로 정말 그런 또 좋은 또 승차감을 또 갖췄습니다. 이쪽 위쪽을 누르면요, 이런 식으로 여기가 이제 조금씩 이제 또 젖혀지고요. 이쪽을 누르면 이게 43.9도까지 젖혀집니다. 그럼 굉장히 좀 더 이제 이러면 또 편하게 편하게 있어집니다. 그리고 앰비언트 라이트가 굉장히 더 선명하게 보이는 모습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좀 이제 휴식을 취하면서 또 앉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참 평소에 이렇게 참 시승하면서는 이제 이런 거를 경험할 수가 없는데 운전해야 되니까, 근데 저건 또 이런 식으로 쾌적한 착자감을 또 느낄 수가 있겠습니다. 아주 좋네요. 여기 이제 부메스터 사운드 시스템 탑재됐다고 했는데요, 이 디스플레이를 통해서 한번 또 음악 음질을 또 감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비발디 4개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이제 아까 뒷좌석에서 다양한 또 기능을 시연했는데요, 또 이게 뒷좌석 관점에서 보니까 또 예전에 운전했을 때하고는 또 그런 느낌이나 그런 게 많이 또 다른 것 같습니다. 여기서 보니까 저쪽 앞쪽에 송풍구 쪽 크롬하고요, 이렇게 내려와서 이쪽 공조 쪽에 이쪽도 크롬, 이런 이미지도 굉장히 좀 돋보이는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중앙 쪽 디스플레이에서 센터코드 쪽으로 쭉 일렬로 이어지는 이 깔끔한 디자인도 굉장히 좀 좋은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디자인이 헐람스 기어가 적용됐기 때문에 이제 가능한 건데요, 이런 식으로 좀 유려한 디자인도 굉장히 좀 마음에 들고요. 그리고 이제 뒷좌석도 굉장히 좀 편하고 좋은데요, 저는 근데 그래도 운전하는 게 더 좋은 것 같아요. 왜냐면은 너무 이제 운전하는 재미를 아까 제가 경험했기 때문에 그런 좀 즐거움을 좀 놓치기는 좀 어려운 것 같고, 그러니까 이게 슈퍼 드리븐이지만 약간 또 오너 드리븐 느낌도 좀 있지 않을까, 저는 좀 그렇게 느꼈습니다. 또 방금 또 이제 뒷좌석 체험까지 마치고요, 또 다시 또 복귀를 했습니다. 아침에는 좀 날씨가 안 좋아가지고 또 걱정도 많이 했는데 또 무사히 또 도착을 했고요. S클래스가 고급 세단의 대명사이고 또 글로벌적으로도 또 많은 사랑을 받는지 또 알 수 있었던 또 그런 또 시승이었습니다. 지금까지 뉴스마또 김지영이었습니다.